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신의 시사논평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표 파동을 둘러싸고 청와대 안팎에서 들려오는 얘기들을 들으면 정말 기가 막혀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지경입니다. 청와대가 완전 콩가루 집안이 되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국정 최고 컨트롤 타워로서의 권위와 통제력을 잃고 내부로부터 무너지고 있다는 느낌마저 듭니다. 대통령 수석 비서관이 인사패싱에 불만을 품고 사표를 내던지고 항의성 휴가를 갔습니다. 신현수 수석이 박범계의 인사 독재와 이를 용인한 문 대통령에게 충분히 배신감을 느꼈을 것이라는 점은 이해하고도 남습니다. 그러나 외관상 신 수석이 문 대통령을 들이받는 모양새가 되었습니다. 권력 암투를 넘어서 국가 원수와 비서가 맞짱을 붙는 있을 수 없는 하극상이 청와대 구중궁궐에서 일어났습니다. 청와대가 신 수석의 반기를 박범계 장관 탓으로 돌리면서 파문수습에 쩔쩔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 수석이 오늘 청와대에 출근합니다만 이미 문 대통령과의 신뢰관계는 깨졌고 마음을 돌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더 놀랍고 믿기지 않는 일은 박범계 장관이 지난 7일 발표된 검찰 고위 인사를 신현수 수석과 윤석열 총장만 패싱한 것이 아니고 문 대통령까지 패싱했다는 보도입니다. 박 장관이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 인사안을 대통령의 결재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는 얘기인데요. 박 장관이 단독으로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발표했고 대통령이 사후에 인사안을 승인해 사실상 추인했다는 것입니다. 신 수석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정식 결재 없이 인사를 발표한 박 장관에 대해 감찰을 요구했지만 문 대통령은 신 수석의 요구를 거부했다는 것인데요. 만약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경청은 통제할 만한 일입니다. 어떻게 장관이 대통령 결재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중요한 인사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쿠데타적 상황이거나 문 대통령을 허수아비 대통령으로 취급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과거 군부가 실권을 장악한 시절에도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신군부 세력도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결재라는 정상적인 절차만은 지켰습니다. 그것이 국가기강을 세우고 국가를 지탱하는 요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대통령 결재도 없이 발표하고 사후 승인을 받았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야말로 국기문란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고위 공무원에 대한 감찰 권한을 갖고 있는 민정수석 입장에서는 당연히 감찰을 해야 할 사안입니다. 인사 패싱도 모자라서 감찰 요구마저 거부당했다면 신 수석 입장에서는 자신에 대한 불신이라고 생각하고 사표를 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면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이런 보도가 다 사실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 오랜 언론 경험에 비추어서 다소 과장되었거나 정치적 의도를 갖고 흘린 거짓 정보를 기사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범계가 대통령을 패싱하고 검찰 간부 인사를 단행하는 무모한 도발을 할 이유도 힘도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만한 일입니다.
박범계의 여권 내 정치적 위상이 입김만 훅 불어도 날아갈 정도 아닙니까? 무엇보다 법무부가 지난 7일 12시경에 검찰 고위 간부 인사가 있다는 사실을 출입 기자들에게 고지했고 오후 1시 30분에 발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사전에 대통령의 재가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순리이고, 만약 박 장관이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면 1시간 반 동안 대통령도 충분히 인지를 했을 텐데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었다는 것은 설득력이 전혀 없습니다. 신 수석도 대검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박 장관에게 인사안 발표를 중지하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협의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을 패싱하고 검찰 인사가 결정된 경위를 다각도로 파악했을 것입니다. 아마 문 대통령에게도 전후 사정을 물어봤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에게 전무후무한 장관 감찰 카드를 내밀었다는 것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문제는 청와대가 신현수 사표 파동을 청와대 내 알력이나 파워게임 때문이 아니라 박범계 탓으로 돌리려고 억지 꼼수를 부리다 보니 중구난방으로 언론을 상대로 공작성 정보를 흘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채널A 사건 때 MBC 보도가 바로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문재인 정권이 일방통행식 국정 운영을 계속해 온 데다 청와대로 향하는 권력비리 수사에 대해 무리수를 동원해서 막다 보니 이제 한계점에 이른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약점이 잡힌 문 대통령이 정치적 리더십과 통제력을 잃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 해석이 아닌가 합니다. 문 대통령이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신현수 수석을 데려왔으면 힘을 실어주어야 하는데 권력 핵심부를 장악하고 있는 친문 강성파들에게 밀려서 당초 약속과는 달리 허수아비 수석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청와대에 설 자리가 없는 신 수석이 대통령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물러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수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중 플레이로 신 수석의 뒤통수를 치고 배신을 때린 자업자득의 결과입니다. 청와대는 신 수석과 이광철 민정비서관 간의 갈등이 아니라고 한사코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신 수석 대신 검찰 인사안의 대통령 결재를 누가 받았느냐가 관건입니다. 청와대는 박 장관이 대통령과 다이렉트로 결재를 받았다는 듯이 흘리면서 박범계의 단독 플레이가 문제의 핵심인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조국 라인의 대표격인 이광철 비서관이 박 장관과 협의해서 대통령의 결재를 받았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이 비서관이 신 수석을 제끼고 A4 한 장짜리 인사안에 대한 대통령의 결재를 받았다는 보도까지 있었는데요. 민정수석실에서 신 수석을 바지 저고리로 만드는 하극상이 벌어진 것입니다. 청와대 정만호 국민소통 수석은 신 수석의 박 장관 감찰 요구와 박 장관이 대통령 결재 없이 인사안을 발표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하면서도 구체적인 결재 과정을 밝힐 수 없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대통령이 패싱을 당했다는 보도가 나온 마당에 결재 과정을 못 밝힐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최소한 법무부 발표 전에 인사안 결재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공개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겠습니까? 청와대가 심각한 하극상에도 불구하고 신 수석을 내치는 이유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이광철 비서관을 지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성윤 검찰총장 만들기입니다. 이광철은 진조국 라인의 핵심이기도 하지만 울산시장 선거 부정,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과 깊숙이 연루되어 있습니다. 이광철이 무너지면 검찰의 칼날이 청와대로 밀고 들어올 것이라는 공포심 때문에 청와대가 이광철에게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청와대 터줏대감격인 이광철은 청와대 내부 그리고 문 대통령 주변의 은밀한 비밀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광철을 검찰 수사에 내줄 경우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신현수 수석을 버리더라도 이광철을 보호해야 한다고 기를 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검찰 출신 신현수 수석은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밀어내고 윤석열과의 관계 개선 그리고 망가진 검찰을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문 대통령은 권력비리 수사를 틀어막고 있는 이성윤을 유임시켰다가 윤 총장이 물러난 뒤 그 자리를 승계시켜 퇴임 후 안전판까지 만들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신 수석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없지요. 박 장관이 신 수석에게 왜 우리 편에 서지 않느냐고 몰아세웠다는 보도까지 있습니다. 검찰을 완전히 무력화시켜서 다시는 권력에 대들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문 정권의 인식이라면 신 수석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이제 문 대통령은 국정 운영의 기조 변화를 요구하는 신현수 민정수석이냐 아니면 친조국 반검찰의 친문 강성파를 상징하는 이광철 민정비서관이냐 양자 대결해야 할 입장입니다. 문 대통령은 자신의 안위를 보장받기 위해서 이광철의 손을 들어줄 공산이 크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그렇게 되면 문재인 정권은 윤석열 검찰의 저항으로 조만간 대형 권력형 비리 사건이 터지면서 하산길이 나락의 구렁텅이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